저번 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선박 상태와 가치별 분류. 자, 여기 크게 5개로 나누어졌죠. 럭셔리 크루저, 프리미엄 브랜드 크루저, 컨템포러리 크루저, 틈새 또는 스페셜티 크루저, 실속형 크루저. 5개 나는데 저번에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 같은 대중적인 크루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가 대중적인 이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크루즈로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대중 크루즈라고도 하고 영어로 컨템포러리 크루즈로 하는데 일단은 럭셔리 크루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럭셔리 크루즈 최고급 상품 수준. 일반적으로 선박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반드시 럭셔리 크루즈에서 규모가 큰 게 크루즈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규모가 오히려 작음으로써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크루즈 규모는 작아도 객실 규모는 또 큽니다. 예. 객실이 뭐 전객실, 턱실이라든지 스위트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도 이야기했죠. 직원도 많습니다. 직원도 많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습니까? 식사는 상당히 고급이고 예. 셰프도 유명 셰프들이 오고 요리사들도 유명한 요리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시설도 고급스럽고 그래서 그런 크루즈가 보통 럭셔리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는 결코 럭셔리 크루즈가 아니다. 반드시 규모가 크대서 럭셔리가 아닙니다. 23만 톤은 어디에 해당한댔습니까? 얘기했어. 예, 바로 컨템포러리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 다음 프리미엄 브랜드 봅시다. 중상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 및 어메니티 제공. 자, 어메니티는 뭐 다 알죠? 부가적인 서비스. 발코니가 딸린 객실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럭셔리가 제일 고급이고 그 다음이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컨템포러리 대중 크루즈보다는 수준이 높은 크루즈.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친숙한 컨템포러리 대중 크루즈 중형에서 초대형 규모. 이제 이 초대형이 우리가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초대형을 말하죠. 자, 떠다니는 리조트 수준의 시설이다. 안에 뭐 초대형은 뭐 더 이상 안에 그 말할 것도 없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틈새 또는 스페셜티 크루즈. 여행 상품의 구체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다. 크루즈 경험이 많은 승객을 표준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크루즈 많이 해보고 이제는 정말 특이한 크루즈. 크루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크루즈 이제 안 타고 싶으니까 특이한 크루즈를 타고 싶다 이거죠. 틈새, 스페셜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남극 탐험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세계 일주라든지, 예,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실속형 크루즈. 자, 구형 선박을 리모델링한 중형급 선박을 주로 사용한다. 전통적 크루즈 형태를 지향하고 신규 크루즈 고객을 표적으로 한다. 예, 약간 좀 이제 실속형은 저가형이죠. 예, 저가 가격도 저렴하고 구형 선박 좀 시설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크루즈를 말하죠. 그래서 5개 선박 상태와 가치별 분류를 받고 그 다음에 선박의 국적 등록 국가 한번 봅시다. 자, 국적. 일반적인 국적의 의미와 해운 산업에서 국적의 의미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국적을 지금 다 갖고 있죠. 우리나라로. 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적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해운 산업에서 특히 크루즈 있죠. 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적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자,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선박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선박의 국적이 미등록되어 있더라도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박 소유주에게 운영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크루즈가 하나 이제 만들어졌다. 건조하는 회사에서 크루즈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 크루즈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듯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크루즈 회사에서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 크루즈 회사라도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크루즈라도 미국에 등록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등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크루즈를 하나 운영한다 칩시다. 그 크루즈를 우리나라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등록을 한다. 왜? 요 비용 때문이다. 비용. 이렇게 비용이 다른 나라에 등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했다 칩시다. 그럼 자동차를 구매했으면 반드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죠. 그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에다가 등록하면 됩니다. 나는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등록하고 싶다. 또는 부천에 등록하고 싶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자동차 등록비가 30만 원이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뭐 부천에 가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하면은 2만 원이다. 이래 보세요. 그럼 당연히 부천 가서 자동차를 등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하는 국적을 등록하는 자기 마음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등록 한번 봅시다. 선박의 소유주, 경영자, 선원과 관련한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 등록 국가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를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선박은 등록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만약에 외국에 있는 크루즈 회사가 우리나라에 등록했다. 우리나라 해운법에 맞게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선박을 특정 국가에 배치해야 하며 등록 국가의 사법권과 보호를 받게 된다. 등록 국가의 국기를 개항할 의무가 부여되며 선박 소유자의 명칭과 선박에 대한 재정 권익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된다. 자, 선박의 상징이자 신원 확인을 위한 표시, 선박의 국적을 알리는 목적. 자, 국기. 그 이제 배 주로 배 뒤편에 이제 국기를 이렇게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세계 5대 선박 등록 국가를 말해줄게요. 자, 이 5개 나라에 가장 많은 선박이 등록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비용 때문에. 이런 나라에 등록을 하면은 예를 들어 등록비도 싸고 뭐 세금도 혜택도 많고 법령도 까다롭지 않고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크루즈 있죠. 크루즈 안에 취업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직원을 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느슨하게 여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회사다 이겁니다. 자, 파나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남미에 있죠. 남미에 있고 리베리아 아프리카 있죠. 사이프러스 유럽에 있고 바하마도 남미에 있고 중미 그다음에 몰타 유럽에 있고 요 5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들이 등록하는 5대 선박 등록 국가이다. 그래서 타 국가에 비해 보다 자유롭다.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등록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력적인 경제적 운영 조건, 뭐 세금을 적게 낸다든지 등록비를 작게 낸다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 선박 운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나라에다 등록한다. 그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유롭게 규제를 안 하면서 등록을 유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들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회사 크루즈든지 일반 화물선이든지 자기 나라 와서 등록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올라가죠. 등록비 받고 뭐 세금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규제를 푼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규제를 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회사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세금도 주고 또 우리나라 직원들이 그 회사에 근무도 하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크루즈 선박 등록 국가를 보면은 세계 크루즈 선의 약 50%가 바하마와 파나마에 등록한다. 그래서 위에 5대 선박 등록 국가 봤죠? 그 중에서 파나마하고 바하마가 제일 두 개가 50% 이상을 등록하고 있다. 바하마는 여러분 또 우리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한때 유행했던 노래 기억납니까?
바하마, 바하마마마.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외우기는 좋겠죠. 그 다음에, 미국 잠깐 볼게요. 자, 미국 내 크루즈 광고에서는 해당 크루즈 선박의 등록 국가를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소방, 인명 구조 장비, 선박의 무결성과 안정성, 선원 관리 등 까다로운 규제 준수를 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크루즈를 많이 타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 크루즈를 만들어 가지고 다 다른 나라, 아까 5대 선박 등록국 그런 나라에다가 등록합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이 자기 나라에 크루즈를 등록했다 하면은 뭐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선원도 70% 이상은 미국 사람으로 취업을 시켜야 된다. 미국인으로 만약에 선원을 취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뭐 검사도 자주 받아야 되고 뭐 소방 설비 점검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미국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등록을 잘 안 합니다. 국적을 잘 안 갖고 있죠. 미국 국적을.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박 등록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크루즈 산업의 지리적 영향 요인 한번 봅시다. 자, 관광객과 기후. 자, 크루즈선은 온화한 기후, 조용한 바다를 중심으로 항해한다. 당연하겠죠. 뭐 태풍이 치고 파도가 그친 데는 춥고 이런 데는 당연히 크루즈가 안 가겠죠. 그러나 최근 알래스카 상당히 추운 거 알죠? 얼음이 항상 놓여 있는데 남극도 상당히 춥습니다. 아이슬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죠. 아이슬란드 등과 같은 기항지가 또 급부상한다. 그러니까 꼭 옛날에는 따뜻하고 조용한 나라만 갔는데 요즘은 또 특이한 탐험 중심으로 이런 크루즈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세빙선 타고 얼음을 탁 가르면서 한번 지나가면 기가 막히겠죠. 자, 기온, 습도, 풍량, 강수량, 일조량을 고려한 최적의 기항지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 자, 기온대 한번 봅시다. 기온대가 지금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그 다음에 그때 남극, 북극. 남극하고 북극하고 거의 온도가 기온이 20몇 도, 40몇 도, 30몇 도 이렇게 되죠. 영하. 북극보다 남극이 좀 더 기온이 낮습니다. 남극이. 어쨌든 둘 다 추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 기온대에서 가장 크루즈가 제일 운항을 많이 하고 인기 있는 기후는 어디겠습니까? 예, 바로 나오죠. 온대기후. 온대기후에 해당한다. 지중해는 저번에 설명했죠.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그 바다 지중해를 거기에 해당한다. 자, 이제 우리 그 주요 크루즈 기항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잠시 들리는 항구. 그러니까 내 크루즈를 모항에서 출발하고 어느 쪽으로 기항하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모항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계에서 있죠. 가장 인기 있는 크루즈 기항지인을 쓰시오라면 여러분 카리브를 써야 됩니다. 영어로는 캐리비안 시, 카리브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설명하겠지만은 상당히 날씨도 온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거기다가 섬이 굉장히 이쁜 섬들이 많습니다. 이쁜 섬나라들이 많아갖고 기항하기 좋고 쇼핑하기 면세점도 많고 쇼핑 요금도 저렴하고 그리고 즐길 곳이 많고 수영하기 좋고 정말 카리브가 유명하죠. 자, 카리브 지역 어딘가 한번 봅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베네수엘라 해안까지 동쪽으로 이르는 4,000km 운영 범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올까 싶어서 내가 미리 인터넷상에서 지도를 이렇게 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 보이죠? 네, 미국 보이고 요 밑에 지금 남미 보이고 자, 미국 밑에 지금 중미
마우스가 지금, 마우스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손가락으로. 예? 예. 여기 지금 미국 보이죠? 미국 여기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라고 하는데, 자, 아까 말했던 책에서 베네수엘라, 예, 베네수엘라, 예, 미국 플로리다 이겁니다. 플로리다. 이거 보입니까? 좀 크게 볼게요. 예, 보이죠? 예, 플로리다. 이 반도입니다. 반도. 우리나라도 반도죠? 반도가 뭡니까? 삼면이 바다를 반도로 하잖아요. 삼면이 바다. 우리나라도 반도잖아요. 플로리다 반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이 크루즈가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플로리다에 있는 항구들이 바로 크루즈, 유명한 크루즈 모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디가 붙었어? 갑자기 어디가 붙었어? 미안해. 갑자기 핫게했더만. 갑자기 사진 사라지고 깜짝 놀랐네. 자, 플로리다. 예, 플로리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예,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쿠바, 아이티,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자, 서쪽으로 가면 멕시코, 예, 그 다음에 밑에 자메이카 밑에 놓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예, 밑에 베네수엘라까지. 전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지금 섬나라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카리브해라는데 상당히 크루즈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이 크루즈를 많이 타니까, 미국 사람들이 크루즈 타고 이게 많이 다니다 다시 모항으로, 플로리다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예? 이게 카리브고,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최대 크루즈 시장인 북미 지역으로 뛰어난 접근성. 자, 북미. 보통 북미라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를 합해서 말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이 제일 크루즈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타는 나라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어쨌든 영국 사람 못지않게 캐나다 사람들도 크루즈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 합해서 보통 북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카리브해로. 자, 따뜻한 기후, 투명한 바다, 이국적인 분위기, 면세 쇼핑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이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 기업은 이 지역의 섬을 아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대형 크루즈 회사들은 거기에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 관광지를 조성해갖고 거기에다가 크루즈 도착하면 관광객들이 쇼핑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결코 그 동네에는 남미, 중미 쪽에 섬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무인도도 많고 그래서 섬도 비싸지 않습니다. 자, 주요 출항지. 자, 가장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루즈 도시는 이라면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영어로 뭡니까? 예, 마이애미죠. 마이애미. 우리 엄마입니다. 예, 마이애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루즈 모항입니다. 이 마이애미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크루즈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 있죠. 예, 여기 마이애미에서도 출발합니다. 마이애미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물론 여기 옆에 포트 로드데일이나 포트 에버글레이즈도 다 플로리다에 있는 항구들인데 여기서도 물론 23만 톤 크루즈가 출발하지만은 이 마이애미가 제일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역사나 모든 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명한 크루즈 전 세계 크루즈 수도라고 불리죠. 이 마이애미가 어디 있느냐? 플로리다에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플로리다죠. 네,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플로리다 확대하면 마이애미 나옵니다. 자, 어디 있느냐? 자, 플로리다. 자, 보이죠? 우리 엄마, 마이애미 보이죠? 마이애미 보이죠? 예, 보이죠? 아이고, 맨 끝에 여기 보이죠? 여기서 탁 크루즈 출발합니다. 아까 나왔던 포트 로드데일도 있죠? 포트 로드데일도 있고, 포트 에버글레이즈도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크루즈가 다 출발한다. 이 플로리다 주에서.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루즈 모항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주요 기항 섬으로는 바하마, 예. 아까 나왔던 바하마, 예. 세계 5대 선박 등록 국가 중 하나죠. 바베이도스, 벨리처, 버뮤다, 큐라소 등이 있다. 아까 바하마는 여기 있죠. 바로 있죠. 보이죠? 예, 바하마. 예, 바하마고
바하마의 옆에 그 나소 보이죠? 나소가 바로 바하마의 수도입니다. 예, 나소 섬에 도착하면 나소는 거의 면세 지역입니다. 거의 쇼핑이 면세라서 쇼핑도 엄청 많이 합니다. 크루즈 도착해갖고 예, 상당히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예, 마이애미에서 바하마까지 나소까지 금방 옵니다. 자, 이제 20분이 넘었네요. 이제 이걸로 하고 나중에 곧 또 세 번째 시간 수업에서 또 이어가서 할게요.